질문이 없으시면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윤경상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2부 연수 두 번째 강의는 조세빈 교수님께서 성공하는 학원장을 위한 특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분. 그래프터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자되기 특강 그 황금 열쇠를 드리려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강의안을 마지막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 4시에 출발해서 여기 아침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여기서 모든 시설 점검하고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늘 두 번째 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Really? How much you rich? 정말 부자예요? 네가 제일 부자다 꼬마야.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도 약간은 덜 행복하신 분도 그리고 또 부자인 분도 약간은 덜 부자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2%의 갈증. 더 부자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앞으로 더 부자이길 바라고 그 엔진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재무관리 전략 및 금융사고 예방 교육 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에서 22년간 근무를 하였고요. 금융사고 예방 교육 및 관리, 교육 및 실무, 그리고 사고 예방 및 처리까지 실무를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영어 특기위원으로서 해외 군사 영어 특기위원으로서 UN 군사 청정감시위원 임무도 수행하고 있고 현재는 그 프리랜서 번역사 및 통역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요 경제 매거진인 비즈니스 매거진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또 이코노미스, 파스트 컴퍼니 이런 것들을 그 분석하고 브리핑해서 자유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핫 경제의 빅 이슈, 핫 이슈, 트렌드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제일 먼저 일선에서 만나서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죠. 제가 강의하는 주요 분야는 금융을 알아야 돈 번다. 좀 땡기는 제목 아닙니까? 그죠? 안 땡겨요? 네. 좀 솔직하게 말씀해요. 팍 땡긴다고 하셔야지. 팍 땡긴다 막. 더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을 위한 재무관리, 군 간부 금융사고 예방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05년도, 6년도에 저희 신한은행 PB가 저한테 주었던 그 펀드 현황 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잔액이 1억 7,600만 원이었고요. 평가가 2억 4,485만 원이었었는데 IMF 7년차에 45%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오늘 아주 운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냥 학문과 이론이 그만으로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었던 금융의 전문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되기 핵심을
제가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대학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에서 1시간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강의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40분 안에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히 앉으셔서 부자되기 특강을 즐깁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자마! 제가 강의드릴 순서는 사례 분석으로부터 결혼, 질문 및 응답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품격 있어 보이고 중후한 중년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큰놈 장가도 보내야 되고 막내놈 학자 선대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있는데 이게 바르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오마이갓 이 모양이었습니다. 10년 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전 재산 80% 이상을 아파트에 쏟아붓고 대출금 갚느냐고 허리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끊어졌다고 전화 왔을지 몰라요. 저 안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민은 많은데 금융 및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팍 수술했습니다. 완전히 수술했습니다. 어떻게 쓰셨냐고 보실까요? 자, 김중렬 하원장님은 큰놈 결혼자금과 막내 학자금 이것이 니즈의 1순위였습니다. 제일 먼저 반드시 기필코 이것을 말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뭡니까? 미래 대비 학원장이라는 게 불안정하니 안정되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 뭡니까? 생활의 여유. 너무 빡시게 살았다. 좀 여유있게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해서 뜯어 고쳤습니다. 김중렬 하원장님은 남편이 원장님이시고 부인이 사모님이 강사였습니다. 부부 원장이었죠. 그래서 650만원 수입이었는데 한 달 수입이 660만원 오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180만원 장성한 아들 둘을 데리고 10년차 학원 원장님이 180만원 가지고 생활한다고 안 봐도 뻔하죠. 그 원장님이 인정 원장님한테 소주 한잔 샀을까요? 그 원장님이 학원 강사들에게 명절지면 떡값을 줬을까요? 그 원장님이 학원생들에게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을까요? 여유있게 사시라고 240만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서울에서 8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매달 90만원 대출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팍 줄였습니다. 한 달 50만원 들어가고 25평짜리 옮기세요. 그렇게 못한대요. 왜? 못한대요. 생각해보시오 원장님. 앞으로 원장님의 자녀분들은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다 분가할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8억 5천짜리 아파트에서 뭐 하시려고 노부부가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세요. 여러 설득 끝에 25평짜리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대출금으로 줄였죠. 보험료 150만원 통장에 9개야. 중복되는 건 투성이고 어떤 거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10년 전 세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 되길 바라죠. 그래서 보험료 통장 확 줄였습니다. 실손, 보장위주 확 줄여서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자동차 80만원, 60만원으로 줄였고 연금저축 60만원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오케이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큰놈 결혼자금, 막내 학자금이 당장 급하니까. 적금 100만원 여태까지 줄였던 거를 적금 펀드에 넣습니다. 140만원으로 늘렸어요. 안정적인 절대 손해 안 보는 수익은 낮지만 그 적금에 90만원 그리고 좀 공격적인 펀드를 해서 50만원 넣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후에 김중렬 학원장님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6천만원을 확보할 겁니다.
아울러서 노후보장과 함께 추가 수익 절세 작전도 진행되죠. 원장님은 룰루랄 하며 갔습니다. 저도 휴먼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제가 설계해줬잖아요. 제 전문가들, 친구들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그런데 한 2주, 3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원장님이 저한테 얼마 준지 아십니까? 상담료요? 10만원 줬어요. 10만원. 10만원 너무 짜더라고.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그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삶의 방향을 만들어드렸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감만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잠시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원장님들이잖아요. 학원장님들이 바라는 3대 소망 다 이 안에 있죠. 그렇죠? 경제적 여유,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는 안전성, 주변 학원과 또는 학원 직원과의 조화를 이루는 갈등관리.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의 학원은 무한하게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가지 못하는 공포, 가장 두려워하는 3대 공포, 이것이죠. 경제적 빈곤. 우리가 경제적 빈곤을 얘기할 때는 버는 양보다는 관리와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시스템은 밑빠진 독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다행히 밑빠진 독이 아니고 약간의 흠과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영혼과 땀과 노력이 묻어있는 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갈등관리 실패. 학원 운영도 어려운데 갈등을 하게 되면 2배, 3배의 짐을 가지고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러다가 위기에 무너집니다. 경제 불황, 내외 압박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3가지일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갈등 관리에는 민인의 협상, 다음 장에 얘기하겠습니다. 위기에 무너진 자녀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협상 전문가였습니다. 유엔에서도 또 한미연합훈련하면서도 한국군을 대표해서 각종 훈련과 지원에 관련해서 협상을 했었죠. 그때에 수년간의 협상 경험으로 느낀 것은 윈윈 협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윈윈 협상은 뭡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은, 모두가 윈윈하는 협상이에요. 그러한 협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협상 마인드를 가졌다면 협상 전략을 중요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권고드리는 여러분의 협상 전략은 파이를 키워라입니다. 파이가 작으면 분배에 집중해서 싸우지 말고 파이를 키워서 분배의 폭을, 양을 많게 하라는 겁니다. 학원 수입이 적다면 강사들하고 직원들하고 싸우지 말고 학원의 수입을 늘려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공적 강사 관리의 3대 핵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경험하셨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학원 강사 관리의 3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크게 따라해 주시면 더 멋지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 소득, 관계. 좋습니다. 여러분은 학원 강사를 관리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이 적으면 소득이 작아도 학원 강사는 여러분을 따를 겁니다. 그러나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소득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학원 강사는 여러분을 떠나갈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전과 소득은 역학관계상으로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비례 관계의 소득과 비전을 여러분은 주도적으로 운영하면 학원 강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전과 소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었던 학원 강사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에 대한 해결책은 관계입니다. 원장님, 학원 강사들과 관계를 가지십시오. 얼마만큼? 매일매일 밤낮으로 관계를 가지십시오. 오마이갓,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학원 강사들과 관계를 가지라니.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를 가지면 그 학원 강사는 여러분과 동지적 관계가 되어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며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전과 소득의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강사를 관리하라. 마지막으로 학원 강사를 동지적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자 되기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금융 트렌드 분석을 볼까요? 자, 금융환경 변화의 트렌드는 크게 국내와 글로벌과 국내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3조 3고로 요약됩니다. 세 가지 낮은 것과 세 가지 높은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낮은 것과 세 가지 높은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그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마인드를 가져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글로벌부터 살펴볼까요? 세 가지 낮은 것이 있습니다. 금리, 주가, 유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으면 자금 융통이 쉬워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금리도 낮고 주가도 낮고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그러나 거꾸로 결과로부터 보면 이해가 갑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돈 쓰는 사람이 없어.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즉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성장, 저침체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유가가 높아요. 이거는 경제학적인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폴리티컬 마인드죠.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동 산유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가를 강제로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세계 경제 글로벌 흐름에 있어서 미국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다는 거죠. 그 말을 약간 뒤집으면 우리는 항상 메이킹 머니에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거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돈벌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국채, 달러, 금값. 높은 거죠.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얼마나 힘들면 국가가 보상하는 채권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나라도 무너지고 저 나라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무너지고 중동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국가가 보장하는 채무도 안 사겠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마저 흔들리니까 이제는 금값이 올라갑니다. 유일한 통계는 금값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마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계속 널뛰게 할 겁니다. 그러나 금값은 아까 방금 그랬죠?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이다. 제가 보기엔 10년 갑니다. 금에 관심 가지세요. 돈 됩니다. 자,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한마디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법, 관련 규정 하고 변하고 있죠. 여기에도 세 가지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도 저성장, 저금리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 알아. 얼마나 안 좋아? 피부는 잘 안 하다. 저출산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사바나 초원에서 보면 동물들이 번식하는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비가 많이 오고 초목이 풍성한 때 번식하죠. 비도 오지 않는 건기에, 모래바람만 날리는 건기에 절대 번식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비전 있게 내 기대에 맞출 만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거죠.
반면에 또 세 가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고령화, 고실업, 고부채. 앞으로 고령화, 고실업, 고부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금융 혜택 집중될 겁니다. 고령화 문제, 노인 문제 해결하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고실업, 여러분 어떤 학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업을 해결하는 학원 하신다면 돈을 벌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트렌드와 상황을 볼 때 아쉽게도 우리 학원장님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만인을 위한 만인의 금융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학원장님들의 상태를, 상황을, 재무관리 상황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장님들의 재무관리 형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마인드가 없었다면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 학원장님들이 선호하는 베스트 5 재테크. 이 자료는 서울, 경기, 인천 학원장님들 대상으로 제가 1,500명을 무작위로 설문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연금저축, 적금펀드, 주식, 보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저는 질문했을 때 그분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택하신 거 다 좋습니다. 그 구성이 전문가에서 됐나요?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앞으로 전개될 트렌드에 적합한가요? 학원장이라는 직업 특성에 특성화되어 있습니까? 지금껏 하고 있는 5가지 재테크가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5가지 안에 대부분 재테크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포인트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계자산 등의 금융자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금융이고 아래 흰 부분, 녹색 부분이 비금융입니다. 34.3%가 금융자산이죠. 선진금융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늙어서 하우스푸어가 될 겁니다. 미래는 충격적으로 닥쳐오죠. 더 심각한 거는 그 34.3%의 74.4%가 현금 예금이야. 그러고도 돈을 벌길 바랍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길 바라죠? 어떻게 비바람과 가뭄을 이겨낼 위험을 채택하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추수를 바랍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하면 두려운 거야. 매일 손해보고 세금만 툭툭 떼주기 바빴어.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뢰가 부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What should I do? 프로페서죠? What should I do? 예,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달인입니까? 전문가란 어느 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울러서 전문가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뤄내는 훈련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전문가란 사기꾼이 아닌 사기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성을 발휘한 직무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는 겁니다. 왜 전문가인가? 전문가만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만이 위기를 관리하고 원하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만이 성과를 달성하고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학원장님들에게 맞는 전문가란 무엇인가? 당연히 금융 및 재무관리 전문 지식을 가져야겠죠? 학원장 전문 지문 경험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고객에 대한 책임과 윤리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제가 아니고 다른 전문가를 만날 때라도 이 3가지 포인트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전문가라 자칭하는 사람을 평가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문가만이 개인의 재무 환경을 분석하고 학원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개인이 바라는 니즈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맞춤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절차를 마치고 어떤 상품만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떤 방향만 제시한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자, 이제 부자 학원장이 되기 위한 꼭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세와 대비책이죠. 자, 금융소득 종합세는 한마디로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 폭탄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마이갓, 얼마큼 주는데? 금융소득이 3억을 넘으면 41.8%를 줍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41.8%라면 금융소득이 3억이면 한 1억 4, 5천, 3, 4천을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걱정 마. 난 금융소득 3천만 원, 3억 들 일 없어.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말씀 안 하시지만 금융소득이나 기타 포함한 소득이 3억을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금융 및 연금소득이 4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얼마나 내야 될까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월 14만 원, 3천만 원이 넘으면 17만 원, 4천만 원이 넘으면 월 20만 원. 걱정 마. 나는 금융소 4천만 원 넘을 리 없어. 그럴까요? 저 같은 전문가는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3억, 4억을 펀드에 투자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해도 4천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45%라 했죠. 일자 펀드는 70%를 수익을 냈습니다. 4억에 70%면 3억입니다. 제가 3억을 가까이 벌었는데 1억 5천을 세금으로 냈을까요? 아니요. 저는 4천도 안 내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월 20만 원을 내야 된다면 남의 일이 아니죠. 대안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린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녹아난 각광받는 상품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장기국공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재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경제 트렌드가 어렵게 힘든 시기가 장시간 계속될 것이다. 그랬죠? 국공채 10년 이상 채권이자 소득 34% 분리과세입니다. 33% 분리과세 우스운가요? 강남 부자들은 열광합니다. 옛날에 10년이었는데 요즘은 3년 이상만 보유해도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분리과세입니다. 두 번째, 물가연동채권 원금과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세 번째, 브라질 국채 이자 수익 당연히 비과세고, 중도차 매매 수익 당연히 비과세고, 환차익 비과세 당연히 비과세고. 저는 금융위기, IMF 위기를 환차익으로 펀드를 지켜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환차익을 팔고, 환차익이 떨어지면 주가를 올려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와 IMF를 극복하고 7년 만에 돈을 벌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차익 비과세 굉장한 탈출구입니다. 자, 봅시다. 유전펀드, 선박펀드 3억 원까지는 5.5% 분리과세, 3억 초과부터는 양의 한도 없이 15.4% 분리과세 납니다. 강남 부자들이 너무너무 달려들고 말이 많아서 서민들이 소외감 느껴서 폐지됐습니다. 2014년 말, 2013년 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상품은 항상 빨리 끝납니다. 자, 골드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국내 경제는 어렵고 힘들 거다, 10년 갈 거다 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마지막 세 가지 중에 금값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신이시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디로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 험난한 금융의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를 때 저는 외칩니다. 골드바! 골드바! 골드바가 생명입니다. 골드바는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제 말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골드바를 들어가더라도 언제 들어갈 것인가? 어느 의사를 통해서 들어갈 것인가? 언제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골드바 가지고 엄청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규모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골드바에 관심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십시오. 혼자 들어가면 올랐을 때 들어갔다가 내려갔을 때 팔고 망해요, 망해.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난 주식하면 매일 망해. 망하지. 타임을 못 지키니까. 난 주식하면 매일 당해. 펀드는 매일 당해. 망하지. 전문가를 잘못 고르니까.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골드바 좀 넣어두세요. 손해는 안 볼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3년 주요 세법 개정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 이 법은 강남 부자들이 로비해서 걔네들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졌죠. 저 같은 전문가.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래? 그럼 나도 주워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2013년 세제 비과세 특기 해법입니다. 월 정기신고 매달 붙는 거죠? 10년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랍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또 볼까요? 목돈 일시납보험이죠? 10년 이상 계약하면 한 명당 납입보험료 2억 원까지 비과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강남부자분은 자기 본인, 사모님, 애들 둘, 그리고 또 입양 서류 꾸며서 둘 엄청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뿌려놓은 거는 절대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종신형 연금 또 기절합니다.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래요. 말이 됩니까? 납입 한도 없이?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거지. 돈 넣어놓고 10년 버티면 비과세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야, 이 강남 부자들 로비 파워가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여기서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자, 그러면 우리 서민으로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법 개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로 다가오는 연금저축이라 살펴보겠습니다. 자, 1200만원에 최소 4600만원 이하 1년에 66만원 세제 혜택 봅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8800만원 이하 105만원 보장합니다. 3억 원 이하 153만원 보장합니다. 연금저축 적극 활용하세요. 손해 안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따라할 테니까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는 이유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4,600만원. 다시 한 번 더 4,600만원. 왜 4,600만원이냐면 연금저축 들어가서 과세표준 여러분 소득액이 4,6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받으세요. 작게 먹고 작게 살아 이거죠. 그런데 4,600만원 이상이다. 크게 먹고 좀 시간이 걸려도 크게 쌓아 하는 얘기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서 뭐 8억, 8,800만원, 3억 간다. 그러면은 연말정산 욕심 부리지 말고 저 뒤로 가서 연금 받을 때 여러분이 죽고 또 죽기 직전까지 나오는 연금 받을 때 큰 덩어리로 오랫동안 비과세 혜택 누리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4,600만원의 숫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강남부자 따라가기. 2015년 재테크 대세는 아이테크라고 했습니다. 인슈어런스 텍, 보험을 이용한 재테크죠. 옛날에 제가 펀드할 때는 보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70% IMF 월가 금융위기 그때도 45% 수익 올리던 사람이 보험 쳐다보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제 마음을 쏙 뺏어갔습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주식펀드 옛날처럼 제가 자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강남부자가 하는 아이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신사분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계신데 25억짜리 상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가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세무서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도 4억, 8억,
8억 5천만 원인가? 그거를 세금을 내야 된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야. 피할 길이. 뭔 얘기냐?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줬을까요? 세금 한 푼도 안 내도록 방향을 만들어줬습니다. 보험테크로, 아이테크로. 볼까요?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면 30억 이하는 40%의 세율을 뗍니다. 25억이면 세금이 8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평생을 벌어도 못 벌을 돈 8억 4천만 원을 세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봤던 그림, 그 남자처럼 돈을 쥐잡고 막 승질을 내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죠. 그러나 저 같은 전문가는 빠져나갑니다. 자, 25억 상가를 세율 0.4% 10억 나오죠. 거기서 누진공제 1.6% 빼면 8억 4천만 원이 내야 될 상속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들이 둘입니다. 형제죠. 월 100만 원씩 보험 드세요. 그랬습니다. 아, 교수님 무슨 말씀이 돼요? 그러죠. 보험 드세요. 200만 원씩 두 형제가 1년 되면 2,400만 원이에요. 부모님 오래오래 사셔서 20년 해봐야 4억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보험 보상 얼마 나와요? 10억 나오죠? 그럼 4억 8천 빼면 3억 보상금 10억 받으면 5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 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가슴 아프지만 수익은 더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강남 부자들이 하는 보험 재테크고 저를 찾아왔던 그분에게 솔루션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강남 부자 딸에게 X자 나왔죠? 안 돼! 안 돼! 뱁새가 황태 주다가 다리 찢어줘! 찢어질 땐 찢어도 가봅시다. 쇼딸이지만 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불황 시기에 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중금리는 2% 좀 넘습니다. 이제 더 떨어져서 내년, 후년 되면 1%가 될 것이고 5년 안에 0%에 들어갈 겁니다. 제 말이 틀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거꾸로 물고 넘어서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여러분에게 4%를 더 준다면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나요? 지금 2.5%인데 4% 주면 6.5%나 7%를 앞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솔깃하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그 얻어지는 수익이 돈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비과세라면 믿어지나요? 하나 더 놀라운 거 드릴까요? 절대 마이너스 수익이 날 이유가 없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수익률이 10년 이후부터는 6%씩 늘어간다는 거. 10년 후에 1억을 받기로 했다면 20년 후엔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10년 후에 10억을 받기로 했다면 20년 후엔 16억이 됩니다. 교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모르는 여러분이 시야가 좁은 거지 있다니까요. 최소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수익 유지, 절세, 리스크 관리, 강남 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현금 5억 이상 금융거래소 돌리면 특별 추적 드립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세무서. 그래서 각종 세무조서부터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보험은 비과세니까 10억, 5억을 돌려도 세무서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를 더욱 목을 조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5년 올해 1월 27일 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가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즉 현재의 비과세 품목을 과세로 돌린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비과세 효과를 보고 있는 금융 및 파생상품 50% 이상은 거의 다 과세로 전환되거나 폭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퇴직과 은퇴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과 은퇴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내려가서 퇴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그만뒀을 때
은퇴. 비슷한 뜻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퇴직은 우리 원장님 아주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다다다다다 가서 이거 이러는데 맞습니다.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은퇴는 수입이 10원 한 푼 없이 딸랑딸랑 빵원이 되는 게 은퇴입니다. 여러분은 딸랑딸랑 빵원이 되는 은퇴 시대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 줄 것입니까? 국가? 국가는 이따가 망합니다. 기초생활 수준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퇴직과 은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마인드를 가져.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마인드. 그리고 나서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 당장. Right now. You have to begin it. Right now.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퇴직과 은퇴 설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나 은퇴 시점 수입 빵원 되는데 언제야? 결정하시고 앞으로 내가 몇 살 죽을 텐데 노후비가 얼마나 들겠다 판단하세요. 그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물가 가치로 판단하세요. 물가 상승 뭐 기타 화폐 가치 따지면 필링이 리얼리티가 없어서 또 미뤄요. 현재 물가 가치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생각됐으면 그를 위한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자, 퇴직은퇴 설계 3인방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퇴직연금 여러분들은 기업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셀러리맨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교육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금 신탁과 보험, 펀드. 여러분 돈이 규모가 작고 꼭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거라면 연금, 신탁과 보험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전문 지식도 있고 전문가가 인연이 있어서 좀 벌을만 하다. 그럼 연금 펀드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CEO 은퇴. 여러분들은 다 CEO입니다. 학원장이라는 건 CEO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 플랜을 해야 됩니다. 20년을 근무한 CEO가 새빵살이래요. 오마이갓, 웬일이야. 진짜입니다. CEO가 월 650만 원 한 달 월급 받았다면 20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퇴직금이 아무것도 없다면 새빵살이 해야죠. CEO의 리스크는 곧 기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학원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학원이 무너지면 그 위험이, 그 무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CEO 플랜을 잘 짜면 경비세금도 절약합니다.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죠. 결론은 전문가에 대한 진단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험난한 금융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I'm sorry, but how about your kid?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금융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작의 짐을 여러분 자녀에게 미룰 것인지 결정하세요.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세 가지 말씀입니다. 벌자! 버세요! 최대한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제가 밤잠 자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십시오. 주먹구구시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즐기세요. 행복한 인생을 즐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 방문하고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전문가 상담으로 대안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네. 예. 아, 그렇죠.
뭐라고? 아, 세금을 내는 충성! 세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세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웬일이야 이거. 맞습니다. 세금 법을 지키면서 최대한 많이 내시면 좋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나에게 이익권을 지키라는 얘기지 내야 될 걸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과세 상품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꼬박꼬박 내면서 국가에 충성서 세금만 내서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국가에 낼 세금은 내내 호탈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실히 납부하십시오. 충성!